5장으로 넘어가서 영양소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다.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분을 제거하는 세포의 성분은 단백질이 70%, 지방이 12%, 핵산이 7%, 탄수화물 5%이므로 이런 네 가지 영양소를 음식에서 섭취해야 한다. 핵산은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섭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평소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3대 영양소라고 한다. 단백질은 피부, 또 림프구, 항체, 적혈구, 효소 등이 주 성분이다. 피부는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항체는 침입해 들어온 바이러스를 체포하여 무독화시키고, 림프구는 바이러스를 죽여 없앤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또 효소는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진행시킨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분을 제거한 세포 성분의 70%를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이란 기름 성분과 콜레스테롤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방은 그 들어온 특징을 활용하여 세포, 조직, 장기, 를 둘러싸서 보호한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심장과 폐 등 장기가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는 것은 지방이 충격을 흡수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굶주림에 대비하여 신체 내에 축적된 에너지 저장 물질이기도 하다. 핵산은 세포가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얼만큼 생산할 것인지 명령하는 설계도이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연결된 것으로 신체에 주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이외에 단백질과 지방에 부착되어 있는 탄수화물도 많다. 글리코겐은 평소에는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포도당으로 변환하여서 되돌아간다. 이 포도당은 산소와 함께 혈액이 전신의 조직으로 운반해서 세포가 살아가는 데 활용한다. 세포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신체의 에너지원인 ATP, 이 물질을 만든다. ATP를 이용하여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손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폐를 움직여서 호흡하기도 하고 심장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ATP를 만든다. 온갖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ATP, 능금산, 푸마르산, 호박산, ATP 덕분에 우리가 활동한다는 거죠. 효소 작용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 몸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제 모습을 변환시킨 것에 불과하다. 심장, 폐, 위장 등 내장에서부터 혈액까지 모든 부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효소 작용으로 변하는 것이다. 영양소를 신체에 필요한 파트로 변환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효소는 생체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효소는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보인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보인자, 즉 보조인자가 필요한 효소의 단백질 부분을 아포효소라고도 한다. 아포효소만으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효소 자체로는 무능하지만 보인자와 결합하자마자 유능해진다. 이렇게 유능해진 효소를 홀로 효소라고 한다. 효소 작용에는 보인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보인자로 보효소와 미네랄이 있다. 보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사람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더욱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에서 만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핍증에 걸린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궤혈병에 걸리고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고 관절이 아프고 현기증과 설사,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여러가지 감염증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과 수면장애, 동맥경화로 고생한다. 빈혈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자연 치유력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떨어진다. 수면장애가 피로 및 과로의 원인이 되어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려서 업전질병까지 생긴다. 동맥경화는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마치 흰개미에게 먹힌 나무로 된 건축물처럼 약간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 또 보인자로서 미네랄이 필요한 효소도 많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데히드로게나제가 작용하는 데는 아연이 또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만드는 사이토크롬, 혈분, 동물,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글루타티온, 이 셀렌, 이런 미네랄이 없어서는 안 된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3대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했더라도 그 영양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값진 버물이나 훌륭한 재능이 있으면서 또 활용하지 못하는 썩히는 꼴이 되고 많다.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효소라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로 작용하는 것이다. 효소, 홀로 효소는 보효소, 효소가 재료가 보효소 재료가 비타민 이런 말이고, 보인자 홀로 효소, 보효소와 미네랄은 아포효소가 산소와 결합한 때의 보인자란 말이다. 자연 시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소를 돕는 것은 8종류의 비타민 B군인데, 하지만 똑같은 비타민 B군이라 할지라도 역할은 제각기 다르다. 단백질을 대사할 때 주역은 비타민 B6와 판토텐산이고, 탄수화물을 대사할 때 주역은 비타민 B1과 B6 나이아신이다. 지방을 대사할 때 주역은 비타민 B2와 나이아신, 판토텐산이다. 많이 움직이거나 집중하여 골똘하게 생각에 잠길 때 피로를 느낀다. 이것이 피로감이다. 이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것이 유산, 즉 젖산이다. 그래서 이 유산을 피로 물질이라고 한다. 피로에서 회복하려면 유산 탈수소 효소가 유산을 피부르산으로 산화시키면 된다. 이 효소를 작용하게 하는데 비타민 B6가 필요한 것이다. 비타민 B6는 피로회복 비타민이다. 뼈는 신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다. 튼튼한 뼈를 만들려면 비타민 A, C, D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을 씹어서 잘게 부수는 것은 치아다. 치아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려면 비타민 A, C, D가 없어서는 안 된다. 눈으로 주변 사물을 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A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옵신이라는 단백질과 만나 로돛이라는 복합체가 된다. 로돛신이 가시광선을 흡수하여 원래의 비타민 A로 되돌아갈 때 변화된 신호를 뇌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면역계통에서 비타민의 역할은 비타민은 면역계통에서도 작용한다.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피부와 점막이다. 튼튼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피부와 점막은 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질병 예방에서도 중요하다. 튼튼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피부와 점막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판토텐산이다.
ATP라는 물질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데요. 림프고, 또 혈소판, 매크로파지 등 면역계통에서 활약하는 세포들과 적혈구를 증강시키는데 비타민 B6, 12, C, 엽산은 없어서는 안 되는 효소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심결에 넘어져서 손발에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을 것이다. 상처에서 피가 약간 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고 계속 흘러나오면 촬영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출혈이 멎도록 신체에는 혈액이 저절로 꽂아지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을 혈액응고라고 한다. 혈액응고에는 비타민 K가 필요하다. 혈액이 응고하려면 프로트롬빈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비타민 K이다. 뇌 속에서도 비타민이 작용한다. 신경세포에서 만든 전달물질이 뇌 속을 순환함으로써 마음의 역할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전달물질로 기쁨과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 기운이 넘쳐서 활발하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있다. 이런 전달물질을 생산하는 데는 비타민 B6, 12가 필요하다. 그리고 CR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인데 인슐린 성장 호르몬,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생산에는 비타민 A와 B6, 또 판토텐선이 필요하다. 면역계통에서 작용하는 비타민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볼까요? 자, 이렇게 피부 점막에서 A, 림프구 B6, 혈액응고는 K, 또 호르몬 생산에는 A, B6, 판토텐선 등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비타민 또 지용성 A는 또 이렇게 발육을 촉진시키고 영양청 노른자, D는 칼시페롤, 칼슘, 토코페롤, 이렇게 항산화 작용과 혈액응고, K, 필로카논, K, 혈액응고에 도움이 준다. 피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가 돼야 되는데 아스피린 같은 게 또 혈액 묽게 하니까 이것은 서로 상충될 수 있겠죠.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해서 또 각기병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B2는 리보플라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의 보호효소로서 또 역할을 한다. 피리독신은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해서 신경 자극, 또 식욕 보증, 근위염 이런 데 도움이 되더라고. 또 B12는 코발라민,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하는데 빈혈, 악성 빈혈에 아주 도움이 주는 것이고, 니코틴산인 나이아신은 살수소 효소, 보호 효소 대사 전반에 관여한다 했네요. 그래서 엽산은 핵산을 합성하고, 그래서 빈혈 감보 방지, 신, 아스코르빈산, 콜라겐, 또 철분 흡수, 티로신 대사, 이런 도움을 주는 각종의 영양소가 또 효소 작용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아연은 성체를 지어한다. 아연은 최고의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수천 종이 넘는 효소 중에서 200종 이상이 효소의 보인자이다. 물론 아연은 모든 미네랄 중에서 가장 많은 효소를 돕고 있다. 특히 아연의 눈부신 역할은 단백질 합성하고 유전자 복제하고 세포 보증 시 수정, 태아의 안정적인 성장, 상처 치유, 면역계통 강화, 정력 증강, 맛보는 역할을 하는 미래의 성장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성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연을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연은 성장 호르몬, 인슐린, 또 성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성인의 몸 속에는 1.4에서 2.5g의 아연이 있는데 특히 근육 적혈구, 백혈구에 풍부하다. 옛날부터 아연을 주 성분으로 하는 아연화 연고가
상처 치유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다량의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데 이때 작용하는 많은 효소에 아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연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굴이다. 이외에도 육류와 어패류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소, 닭의 간, 햄, 닭, 계란 등의 육류와 생선, 굴, 고등, 게 등 어패류에도 풍부하다. 그리고 아연은 아몬드, 견달, 나무, 또 호두 등에도 풍부하다. 예를 들어서 콩류는 한 컵, 고기는 10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아연 권장 섭취량인 12mg에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다. 됐네요. 아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아연까지 보았네요.